안녕하세요. 루미아 섬의 생존자 여러분. 9.6 패치노트 다이제스트 진행을 맡은 천시아입니다. 길티기어 스트라이브와의 콜라보레이션 이벤트가 시작되는 9.6 업데이트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과연 이번 9.6 업데이트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콘텐츠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글로벌 IP 콜라보레이션 길티기어 스트라이브가 이터널 리턴과 함께합니다. 길티기어만의 스타일리시한 매력을 더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실험체들을 만나보세요. 콜라보 스킨으로는 영웅 등급의 제고 리다이린과 희귀 등급의 카이 에이든, 엘페르트 아야가 출시됩니다. 카이 에이든과 엘페르트 아야는 일부 음성 대사가 변경된 희귀 스킨입니다. 콜라보 스킨 3종은 콜라보 전용 GGST 토큰 교환소와 GGST 퀘스트북을 통해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토큰 교환소에서는 제고 리다이린 스킨과 프로필 아이템, 이모티콘 등을 획득하실 수 있으며 퀘스트북에서는 카이 에이든 스킨, 엘페르트 아야 스킨을 비롯해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콜라보 상품으로 판매되는 상품은 NP가 아닌 스팀 지갑 자금 추가를 통해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품 구성은 별도의 공지를 통해 안내드린다고 하니 공지를 꼭 확인해주세요. 이터널 리턴의 이야기들이 기록된 스토리 컨텐츠, 아카이브의 문이 열립니다. 로비 우측 하단의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여 접근 가능한 아카이브에서는 이번 콜라보 이벤트 스토리를 감상하실 수 있으며 추후 더 많은 스토리 컨텐츠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변화로 우측에 고정되어 있던 1일 미션 리스트가 제거되고 별도의 미션 버튼으로 통합됩니다. 아카이브의 첫 번째 이벤트 에피소드로 길티기어 스트라이브와의 콜라보레이션 에피소드가 공개됩니다. 다음은 새롭게 추가되는 상품입니다. 11의 새로운 이모티콘 4종이 상점에 추가됩니다. 11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모티콘으로 만나보세요. 다음으로 시스템 변화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시아 서버 랭크 대전에 휴대폰 인증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하나의 휴대폰 번호는 오직 하나의 계정에만 연동할 수 있습니다. 인증 요청 대상 계정이 인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아시아 서버 랭크 대전 입장이 제한됩니다. 한 번 인증받은 계정도 보안을 위해 불시에 재인증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최초 인증된 번호와 동일한 번호로만 재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번호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별도로 고객센터를 통해 조치해야 합니다. 인증 방식은 SNS 인증과 보이스 인증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업데이트와 동시에 제재 경험이 있는 계정과 랭크 대전에서 특정 지표를 충족하는 계정에 1차로 적용되며 업데이트 기간 중 적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9.7 업데이트 시점까지는 아시아 서버 랭크 전체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추후 아시아 외 다른 서버의 랭크 대전에도 인증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각 서버별 상황에 맞춰 적용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치열한 실력 경쟁을 지향하는 랭크 대전이지만 주요 랭크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골드 티어 이전 단계는 본격적인 경쟁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아 매치메이킹의 안정성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랭크 대전의 하위 티어에서는 최대 실버 티어를 가진 머신러닝 봇이 등장할 수 있으며 매칭 대기 인원이 부족하여 대기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질 경우에만 투입됩니다. 머신러닝 봇은 랭크 하위권 매치메이킹을 개선하는 역할에 한정되며 상위권 랭크 매칭에는 투입 예정이 없습니다. 일반 대전에 비해 보다 엄격한 조건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랭크 대전 매치메이킹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즌9 업데이트 중 하나에서 불법 프로그램 추적에 대한 기술적 보완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강화된 추적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해 대규모 제재가 진행되었습니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은 단순 게임 이용 제한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므로 플레이어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불안정한 인터넷 연결이나 강제 종료 등으로 팀원이 이탈하면 랭크 입장료가 보전되지만 종료될 때까지는 게임을 지속해야 했습니다. 이제 조기 항복 시스템이 도입되어 빠르게 다음 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루프 사용 시 이제 키보드 단축키로 즉시 아군에게 합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이퍼루프를 조작하는 중 기존의 아군 카메라로 시점을 이동시켜주는 단축키인 F2 그리고 F3를 사용하면 바로 아군에게 합류할 수 있습니다. 로비 화면에 고정되어 노출되던 1일 미션 리스트 영역이 제거되고 별도의 메뉴 버튼으로 통합됩니다. 이제 새롭게 추가된 미션 버튼을 클릭하여 미션 목록 패널을 열거나 닫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임 플레이 변화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휴대용 키오스크는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휴대용 키오스크로 아군을 부활시킬 때의 시전 시간을 증가시켜
위치 선정과 사용 판단에 있어 더 신중함이 요구되도록 조정합니다. 파괴, 취약 특성의 방어력 감소량이 늘어납니다. 혼돈, 병력 특성의 피해량이 늘어납니다. 전술 스킬 스트라이더 A13의 사용 시 이동 속도 증가 지속 시간이 늘어납니다. 다음으로 실험체 변경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나딘의 늑대 맹습의 피해량을 하향하여 순간적으로 높은 피해를 누적시키는 플레이가 어려워집니다. 지난 패치 이후 매우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아드리아나의 불길 쇄도 피해량을 낮추고 무기 승론도 효과를 낮춰 게임 후반부에서의 위력을 낮춥니다. 상위권 실력대 게임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이반은 자수정의 물결의 피해량을 하향하여 높은 피해 능력을 견지합니다. 게임 후반부에서 기대 이상으로 높은 내구도를 보여주고 있는 마이의 숄 장막 효과를 하향하여 후반부 내구도를 견지합니다. 부진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돌격 소총 아야의 무기 숙련도 효과를 상향합니다. 반면 하위권 구간에서 과도한 위력을 보이고 있는 스킬 증폭 계열 아야를 견제하기 위해 고정 사격의 피해량을 낮춥니다. 에이든의 뇌격이 단일 대상이 아닌 다수의 대상에게 적중합니다. 단, 적중 시 효과는 첫 대상에게만 적용됩니다. 연속된 하향으로 고전 중인 유스티나의 경우 연속 포격의 피해량을 높여 피해 능력을 보완합니다. 제키의 경우 연참의 피해량을 상향하여 평균 이하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도끼 제키의 경우 무기 숙련도 효과도 상향합니다. 현우의 무기 숙련도 효과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피해 능력을 보완하고 허세의 방어력 증가량을 강화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캐릭터 조정 사항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패치노트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음으로 아이템 변경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소수의 공격력이 62에서 59로 소폭 하향됩니다. 플랑베르주의 공격력이 55에서 57로 상향됩니다. 훅소드의 공격력이 50에서 52로 상향됩니다. 엘프드레스의 스킬 증폭 10이 추가되며 활용장의 공격 속도가 20%에서 25%로 상향됩니다. 카우보이 모자의 공격력이 상향됩니다. 빛의 증표의 공격 속도가 상향됩니다. 사이버 스토커, 예언자의 터번의 스킬 증폭이 상향됩니다. 트와일라잇의 공격력이 하향됩니다. 황야의 별의 공격력이 상향됩니다. 운명의 주사위의 공격 속도가 33%에서 35%로 소폭 상향됩니다. 큐브워치 공격력이 17에서 18로 상향됩니다. 마지막으로 버그 수정 및 개선입니다. 이제 일반 대전에서 AI 플레이어 매칭 구간을 벗어난 이후 패배하더라도 다시 해당 구간에 진입되지 않습니다. 수직 발사장치 활강 중 밤낮 전환 시 아이템 스킬 마력의 씨앗이 중첩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변경점들이 적용되었으니 패치노트에서 확인해보세요. 길티기어 스트라이브 콜라보가 시작되는 이번 9.6 업데이트. 정말 많은 변화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편의 기능과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된 만큼 오늘 한번 게임을 플레이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여러분을 루미아 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곧 다시 만나요.